밤이 깊어지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도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이가 더 들면 내 곁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머리에 흰빛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노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딸 자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외로울 때 찾아와 주고, 몸이 아플 때 챙겨주고, 늙어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의 평안은 자식의 숫자나 자식의 효심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자식이 많아도 마음이 늘 불안했고, 어떤 분들은 자식이 멀리 살아도 평온한 얼굴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웃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식당 한쪽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오래된 나무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에게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딸이 둘이나 있었지요. 그런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들이 자주 찾아오십니까? 그 노인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기다리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식이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자식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그렇게 기다림으로 채워버리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보며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 부모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자기 자신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 두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마치 오래된 집이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듯이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몇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둥을 자식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평안을 책임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딸 자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주는 몇 가지 단단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사람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도 평온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이 지나서야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알아버려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노후를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3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한 가지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도 마지막에는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말을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분명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면서 나는 또 다른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노년이 있고 자식이 멀리 있어도 평온한 노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작은 공원에서 2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2 사람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은 계속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조용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휴대전화를 보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바빠. 연락도 잘 안 해. 그 말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오래 쌓인 기다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노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사는 게 제일이지요. 그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2 사람의 차이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2 분 모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늘 서운함 속에 살고 다른 한 사람은 평온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나는 그 이유를 아주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그 기대가 대부분 자식에게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이번 명절에는 올까?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런 작은 기대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자식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의 하루 기분이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달라지고 메시지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외로워질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삶의 중심이 일과 꿈과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관계도 줄어들고 일도 줄어들고 하루가 길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옮겨놓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커질수록 부모의 평안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항상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킬 때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찾아올 때 그것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이 됩니다. 나는 평온한 노년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있었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평안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 놓아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켜주는 것은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세 가지입니다. 나는 그 세 가지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일찍 깨닫고 평온하게 늙어갔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깨달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노후의 평안을 지켜주는 첫 번째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유했고, 어떤 분들은 평범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많았고, 어떤 분들은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가장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결국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움직이고 조금 피곤해도 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에 더 익숙해집니다. 나는 한 번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함께 일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바빠도 괜찮아. 나중에 쉬면 되지.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난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걸음도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어. 몸이 이렇게 소중한 줄.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많은 후회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기회도, 관계도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몸이 편안하지 않으면 마음도 편안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까지 지쳐갑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 재산도 없고 자식도 멀리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몸이 아직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햇빛을 보고 스스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을 지키는 힘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면 삶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도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켜야 하는 삶의 기둥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아주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창문을 열 수 있는 몸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사람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떤 재산보다도 큰 평안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평안을 지켜주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건강입니다. 하지만 건강만으로 인생이 완전히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삶의 또 다른 기둥이 무너지면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두 번째 기둥을 수많은 삶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만으로는 노후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 한쪽이 늘 불안하다면 사람은 평온하게 늙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마치 인간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오히려 그 반대의 장면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해서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오래전 한 부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부터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기꺼이 도왔습니다. 부모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모의 부탁이 조금씩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이미 많은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그 아버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이 생기면 관계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능한 한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상하게도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키겠다는 품격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 때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작은 선택을 할 때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의 평안을 만들어 줍니다. 나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공백이 마음의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 가장 오래 존중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있고 경제적인 준비도 있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히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마지막으로 하나의 기둥을 더 발견했습니다. 그 기둥은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때로는 더 깊은 평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노후의 평안을 지켜주는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건강이 있고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준비도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거리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가까운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까워야 하고 마음도 늘 함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보며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진 관계는 때로 서로의 마음을 더 쉽게 상처 입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날 한 식당에서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듣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대해 걱정을 이야기했고 자식은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늘 제 삶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조용히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는 걱정해서 시작한 말이었지만 자식에게는 간섭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말이 왜 이렇게 쉽게 상처가 되는 걸까? 나는 그 이유를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서로의 삶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은 부모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서로의 삶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나는 편곤한 노년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했고 자신의 삶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식들과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길이고 내 인생은 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도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서로의 삶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가까움에서 자라지만 존중은 거리에서 자란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지킬 줄 아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는 오히려 자식에게 더 오래 존중받습니다. 나는 많은 가정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을 때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설 때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부모를 찾게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너무 붙잡으면 멀어지고
너무 멀어지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지킬 때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나는 노후의 평안을 지켜주는 세 번째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지키되 마음의 거리를 잃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을 때 사람은 자식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노후의 평안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켜온 삶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부모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나 역시 그런 부모들을 많이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가 항상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래전 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꿈을 미뤘고 좋은 옷도 사지 않았으며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간과 돈을 자식에게 쏟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돼.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 어머니의 하루는 이상하게도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도 바빴습니다.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이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내 하루가 너무 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허전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부모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어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함께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의 노년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은 부모는 자식이 멀어질 때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쉬웠습니다. 반면 자신의 삶을 지켜온 부모는 여전히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했고 떠나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희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 또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신의 삶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지키는 부모는 자식에게 더 큰 안심을 줍니다.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자식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삶을 잘 살고 계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말 속에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있을 때 자식은 그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의 삶까지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시작하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친구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하루가 늘 분주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조용한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나는 이 변화를 아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이 많을수록 즐거웠는데 나이가 들면 왜 조용한 시간이 더 편안해질까?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났을 때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함께 걸으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을 자주 만나십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아주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와 넓은 인간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도 결국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수많은 모임을 보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운 대화가 오가지만 속으로는 비교와 자존심이 오가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일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계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마음을 지켜주는 몇 사람의 존재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보내는 시간도 아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관계를 많이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관계를 남기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말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느라 마음을 지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긴 시간을 돌아보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사람들은 관계의 숫자보다 마음의 평온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마지막 계절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해하게 되면 사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하나의 질문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곁에 있고 일도 많고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이별을 보았습니다. 친구가 먼저 떠나는 장면도 보았고, 함께 웃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며 나는 한 가지를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조금 슬프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슬픈 이야기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나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조금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긴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의 하루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잠시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이 가까이 살 수도 있고 멀리 살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늘 평온합니다. 나는 평온한 노년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의 시간을 조용히 살아가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집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알게 됩니다. 삶의 깊이는 넓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평안은 누군가가 곁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이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하루하루의 작은 삶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긴 시간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종종 큰 사건이나 특별한 기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아주 평범한 장면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조용히 햇빛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들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시간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평안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삶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오래전 한 노인을 자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든 흐리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습관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흐려지고 하루가 어느새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삶은 조금씩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화분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습관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삶은 큰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생활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나는 어떤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천천히 살게 됩니다. 그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를 두려워합니다.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하루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평온해졌습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이후에도 마음이 늘 바빴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생겼습니다.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햇빛이 따뜻한 날, 바람이 부드러운 날, 마음이 편안한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의 마지막 계절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특별한 날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루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노년을 만들게 됩니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이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평온한 노년을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삶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조용히 가꾸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어떤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늘 불안할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보아온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마음속에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노년이 행복하다. 이 말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이야기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은 부모를 돌본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가치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들이 자식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평생을 노력했고 노년이 되면 자식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삶의 전부가 될 때 시작됩니다. 나는 어느 날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식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합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지요. 그 말 속에는 이해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작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하루가 자식의 연락에 따라 달라지는 삶은 얼마나 불안한 삶일까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의 기분이 자식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자식의 태도에 따라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자식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착각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행복을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자식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항상 자신에게 의지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더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먼저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자식의 존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은 자식과의 관계도 훨씬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가끔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조용한 오후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하루를 묻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순간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가장 편안할 때는 바로 이런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항상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커지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는 어느 날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는 늘 자식들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느냐? 돈은 잘 모으고 있느냐? 아이들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의 말은 모두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그 말이 부담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더 서운해졌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왜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까?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또 다른 노인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자식들과 아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식들과 그렇게 잘 지내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책임지려고 할 때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한 걸음 물러설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붙잡고 있을 때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할 때 관계는 오히려 가까워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마음이 멀어지고 조금 덜 말할 때 오히려 마음이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삶을 믿어주라고 말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들의 삶입니다. 부모가 모든 길을 대신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간섭이 아니라 믿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오래 따뜻하게 이어지려면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자식은 더 자주 부모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의 긴 길을 천천히 걸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노년이 불안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더 평온해졌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더 무거워질까? 그리고 나는 결국 한 가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노년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후의 행복을 자식에게서 찾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은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분명히 느꼈습니다. 노년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삶의 3가지 기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창문을 열 수 있는 몸이 있을 때 사람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재산보다도 큰 평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은 부모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삶을 붙잡지 않는 것, 자신의 삶을 지키며 서로의 길을 존중하는 것, 그 거리가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을 때 사람은 자식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긴 계절을 지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킬 때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특별한 평온이 있습니다. 나는 그 평온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큰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통해 스스로를 지켜온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평안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도 세상에도 맡기지 마십시오. 그 평안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할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 생각보다 평온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